분식집 불 꺼진 골목, 비 내리는 밤 영수와 순애의 눈빛이 멈추지 않는다. 순애 씨, 더는 거짓말 못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운다. 가까워지는 숨결, 손끝이 닿는 순간 두근거림이 폭발한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해진다. 하지만 창밖 그림자, 인기척이 스친다. 들켜버린 걸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순간 복과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끌려본 적 있습니까? 상처뿐인 과거를 가진 여자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가진 남자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분식집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누구도 피하지 못할 파멸과 집착의 늪으로 빠져드는 금지된 사랑의 기록입니다. 분식집 아줌마 박순애, 52의 나이. 그는 이혼 후 홀로 살아왔다. 한때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남편의 빚 보증으로 삶이 무너졌고 끝없는 다툼 끝에 결국 갈라섰다. 두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연락조차 뜸해졌다. 이제 그녀의 곁에 남은 건 오래된 간판 하나 달린 작은 분식집뿐이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떡과 채소를 사와 국물을 끓이고 튀김 기름을 달고 하루를 버텼다. 손님들이 북적일 땐 웃음으로 응대했지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찾아오는 정적은 늘 참기 힘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독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와 같은 동네, 허름한 원룸에 사는 남자가 있었다. 목수 최영수 55. 그는 지방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서울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는 주말 부부였다. 평일엔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아내에게 돌아갔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가장, 그러나 속은 텅 빈 듯 허기졌다. 하루 종일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에 절어 일하다 보면 집밥 같은 따뜻한 한 끼가 간절했지만 돌아갈 집은 멀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식집 문을 열었다. 저녁 피크 타임이 지난 후 가게는 고요했다. 솥에서 끓는 국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어묵꼬치가 살짝 끓어오르고 있었다. 순애는 땀에 젖은 앞치마 차림으로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영수의 낮은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고개를 든 순애는 순간 멈칫했다. 거친 얼굴,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 그러나 그 속에서 어딘가 순한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말없이 국수를 말아내왔다. 영수는 허겁지겁 국수를 들이켰다. 몇 번 면발을 삼킨 뒤 국물을 떠먹으며 중얼거렸다. 이 맛, 집에서 먹던 맛 같네. 그 말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을 찔렀다. 누구도 자신의 음식을 집밥 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 깊숙한 곳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멸치 좀 넣고 끓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오래 묻어둔 감정이 건드려졌다. 집, 가족, 따뜻함 다 잃어버린 단어였다. 그런데 이 낯선 사내의 입에서 집이라는 단어와 함께 내 국물이 언급되자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영수는 퇴근길마다 분식집을 찾았다. 때론 어묵, 때론 김밥. 사소한 메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너 마디 대화를 나눴다. 영수가 오늘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라며 투덜거리면 순애는 그래도 밥은 먹고 힘내야죠 라며 국물을 더 부어줬다. 그 작은 온기에 영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원룸의 차가운 벽보다
이 허름한 가게의 불빛이 더 집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님과 주인의 관계였다. 하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익숙해졌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영수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고 순애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작은 기대가 쌓여갔다. 그러나 동네의 눈은 날카로웠다. 아줌마, 그 목수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던데? 라는 말이 장난처럼 흘러나왔다. 순애는 억지 웃음으로 넘겼지만 속은 철렁 내려앉았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안 돼. 저 사람은 가정 있는 남자야. 난 더 상처받을 수 없어.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쓰레기를 버리려 뒷문을 나선 순간 순애는 젖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영수와 마주쳤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를 보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걸친 수건을 벗어 그의 젖은 머리에 덮어주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순간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시작된 위험일까요? 외로운 남자와 고독한 여자의 만남은 언제나 불꽃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 불꽃은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태워버릴 불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뒷골목에서 덮어준 수건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불씨였고 이미 그들의 뒤에는 알 수 없는 위험한 소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칠 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명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우연이 3번 반복되면 필연이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필연 속에서 금지된 감정은 아무도 모르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발걸음은 분식집으로 향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먼지에 절어 뼈가 쑤시는 몸을 이끌고 문을 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 있었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국물을 끓이는 순애의 모습. 그 단순한 광경이 이상하게도 집처럼 느껴졌다. 원룸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는 전혀 달랐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순애의 인사에 영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수를 받아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던 그는 이 맛 덕분에 하루가 버텨지네요 라고 말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분명 따뜻했다. 그 뒤로 며칠 그들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처음엔 국수, 그 다음은 어묵, 그 다음은 김밥 한 줄. 메뉴는 사소했지만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영수가 오늘은 비계가 덜 나왔어요 라며 웃자 순애는 몸이 다 재산이에요. 조심하세요 라며 국물을 더 부어주었다. 그 말 한마디가 영수의 마음속 허기를 건드렸다. 누군가 자기 몸을 걱정해 준 게 얼마나 오랜만이던가. 순애 또한 달라졌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오늘은 안 오면 어떡하지?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다잡았다. 안 돼. 저 사람은 가정 있는 남자야. 나는 또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나 동시에 문이 열리는 순간 그가 들어오길 바라며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금지된 감정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예리했다. 아줌마, 요즘 그 목수 아저씨 단골이 됐네? 라는 농담이 들려오면 순애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영수 역시 동료들에게 또 그 집이야? 아줌마랑 정들인 거 아니야? 라는 농을 받았다. 그는 그냥 밥집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저녁. 가게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우연을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영수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했을 때 순애가 성냥불을 켜주었다. 작은 불빛 아래 눈빛이 마주쳤다. 말없이 건넨 불이었지만 그 떨림은 분명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감정의 시작일까요? 사랑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우연 같지만 반복되면 의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출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술에 취해 분식집에 들어왔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를 순애는 뒷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그의 머리가 어깨에 기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자 같은 시선이 그 장면을 훔쳐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분식집 아줌마랑 그 목수 아저씨,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퍼졌다. 순애는 불안했고 영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위험한 관계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연히 필연이 될 때 그 감정은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걸까요? 순애와 영수의 관계는 이미 되돌아가기 힘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뒷방에서의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눈에 비친 그 짧은 장면은 곧 소문으로 바뀌어 두 사람을 향한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고 있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손끝이 스치고 눈빛이 얽히고 마음이 금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아닐까요? 우리는 늘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선을 가장 먼저 깨뜨리는 건 우연 같은 찰나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던 어느 저녁, 순애는 분식집 마감을 마치고 뒷문으로 쓰레기를 내다 두고 있었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좁은 시멘트 바닥엔 빗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작업복 차림의 영수가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순애가 말을 건네자 영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러나 라이터 불이 켜지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습기로 젖은 탓에 불이 붙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애는 주머니에서 작은 성냥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 사이에 불씨가 튀자 순간 빗방울이 떨어져 불꽃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영수의 눈동자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 순애는 손을 내밀며 담배 끝에 불을 붙여주었다. 손등과 손등이 살짝 스쳤다. 차가운 빗방울과 달리 그 짧은 접촉은 뜨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듯 멈췄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다. 순애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이미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불 붙여준 작은 친절일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선을 넘어버린 증거일까요? 순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영수의 목소리가 등을 붙잡았다. 아줌마 아니 박순애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단순한 호칭 하나가 공기를 바꿔버렸다.
지금까지는 아줌마와 손님이었지만 이름이 불리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한순간에 좁혀졌다. 순애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속에 담긴 친밀함이 무서웠다. 그 무서움이 곧 달콤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젖은 얼굴에 흩날렸다. 영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칼을 젖혔다. 손끝이 살짝 뺨에 닿았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했다. 그 짧은 손길 하나가 지난 몇 주의 만남보다 더 깊은 신호였다. 순애는 몸을 돌리며 간신히 말했다. 이제 들어가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잖아요. 하지만 그 말조차 목소리가 흔들렸다. 영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고단한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금지된 감정을 알아버린 남자의 것이었다. 그날 밤 순애는 분식집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수건을 덮어주던 순간, 성냥불을 건네던 순간, 머리칼을 스치던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수십 번 다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선을 넘어 있었다. 영수 또한 원룸에 돌아가서도 침대에 눕지 못했다. 손끝에 남은 감촉,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아내와 주말마다 함께 있는 생활을 떠올리려 했지만 지금 머릿속을 채운 건 분식집 뒷골목의 모습뿐이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파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단순한 호의로만 끝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손끝이 닿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분식집 근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 작은 불꽃이 불씨가 되듯 그 장면은 또 다른 소문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손길은 단순한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뒷모습을 훔쳐본 눈이 있었고 그 눈은 머지않아 잔혹한 소문으로 변의 두 사람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뜨겁게 불붙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거짓말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 순간. 순애와 영수에게도 결국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에는 작은 휴게 컨테이너가 있었다. 낮에는 시끄럽고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지만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고 고요만이 남았다. 그날 영수는 순애를 조심스레 그곳으로 불렀다. 핑계는 단순했다. 시장에 다녀오느라 짐이 무거울 텐데 잠깐 쉬다 가세요. 그러나 사실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은 따로 있었다. 그녀와 조금 더 오래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이다. 순애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철제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사라지고 작은 공간 속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좁은 테이블 위에는 영수가 아껴둔 소주 한 병과 종이컵 두 개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컵을 내밀었다.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럴 땐 조금은 쉬셔야죠.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컵을 받았다. 투박한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짧은 건배 후 두 사람은 한 모금씩 마셨다. 알코올의 열기가 몸속에 번지자 긴장이 풀리면서도 더 날카로운 떨림이 몰려왔다. 대화는 평소처럼 시작됐다. 그러나 곧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지 않고 정면으로 닿았다. 아줌마라는 말, 이제 그만할까요?
영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박순애 씨라고 불러도 되죠? 아니면 순애 씨. 이름 두 글자가 어색하게 그러나 뜨겁게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궜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영수가 손을 내밀었다.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한동안 주저하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뜨거운 전류가 번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되찾은 듯했다. 여러분, 손을 잡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숨기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고백이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입니다. 잠시 후 영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품이 순애의 굳은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처음엔 놀라 몸을 굳혔지만 곧 그 품에 기대었다. 외로움과 고독에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포옹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결핍이 맞닿아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가슴이 부딪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내 선을 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간격이 더 뜨거웠다. 여러분, 사랑은 종종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날 작은 컨테이너 안의 침묵은 수많은 고백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그의 등을 꼭 붙잡고 있었다. 영수는 낮게 대답했다. 알아요. 그런데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드러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러나 작은 컨테이너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여러분, 단순한 포옹 하나가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포옹 속에는 집착과 갈망, 위로와 위태로움이 동시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았다. 이미 바깥 어둠 속에는 두 사람을 향한 불길한 시선이 번지고 있었고 곧 그 시선이 차가운 입술을 타고 소문이 되어 세상에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이었다. 여러분, 비밀은 언제 가장 먼저 새어나갈까요? 본인이 아닌 항상 남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귓속말 하나가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듯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순애와 영수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분식집 뒷골목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었고 말없이 스치는 손길에도 서로의 마음이 오갔다. 그러나 그 아슬아슬한 감정은 결코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을 수 없었다. 동네는 작았다. 작은 변화에도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많았다. 분식집 아줌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농담이 오갔고 그 목수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는 말이 술자리에서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겼지만 누군가는 의심을 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은 터졌다. 어느 저녁 분식집 문이 닫힌 뒤 영수가 늦게까지 순애와 함께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목격했다. 아주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평소 호기심 많기로 유명했던 그녀는 그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밤늦게 둘이서? 라는 의문이 곧장 입술로 옮겨졌고 그 말은 동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순애는 다음 날부터 달라진 시선을 느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속삭임,
국수를 내밀 때 마주치는 수상한 눈빛.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듯한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다. 아줌마, 요즘 손님이 한 명 더 늘었네. 어느 날 단골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순애의 손이 덜컥 떨렸다.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영수도 공사장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료들이 그의 어깨를 치며 야, 그 집이 진짜 좋냐? 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관계가 들킬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챕니다.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가 증거가 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다 낯선 시선을 느꼈다.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다. 분명 그녀와 영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뒷덜미에 땀이 흐를 정도로 불안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수의 품에 안겼던 따뜻함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듯했다. 혹시 소문이 더 커지면 그의 아내 귀에까지 들어가면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다. 다음 날 불길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가게 앞에서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영수의 아내였다. 주말에만 얼굴을 보던 여자가 이번엔 예정보다 일찍 올라온 것이다. 그녀는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묻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여러분,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어떻게 뛰었을까요? 들킨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폭풍 속의 불씨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 순애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아내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물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불안과 침묵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순애의 가슴은 아직 영수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따뜻함은 달콤한 독처럼 변해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과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차가운 현실의 칼날로 두 사람을 겨누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금지된 사랑이 드러났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사랑을 잃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차가운 눈빛일까요?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폭로될 때 그 사랑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뜨겁게 달리던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순애와 영수 두 사람도 결국 그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분식집 문이 닫히고 불빛이 꺼진 골목길.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의 아내였습니다. 평소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녀가 이번에는 예정보다 일찍 올라왔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담긴 의미는 길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져 과일이 굴러갔습니다.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골목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영수는 급히 과일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아내의 눈빛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서성이는 이웃 아주머니, 대충 상황을 짐작하며 귓속말을 나누는 젊은 부부,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의 아이들까지.
골목길은 어느새 작은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수는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메어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애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변명이라기보단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웃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지? 역시 그렇다니까. 작은 한마디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한 번 입 밖으로 새어나가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작은 불꽃이 숲 전체를 태우듯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순애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그녀를 감싸듯 서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곧 모든 걸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애의 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숨기려 했던 마음, 지워내려 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폭로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엉켜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골목의 쓰레기 봉투가 날아갔습니다.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바로 이웃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비웃음, 연민, 경멸이 한꺼번에 담긴 차가운 시선이 두 사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흔들릴까요? 끝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침묵으로 모든 걸 인정하게 될까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무엇을 선택할 거야? 그 시선이 영수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의 품이 따뜻했던 기억이 이제는 무겁고 차가운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면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분식집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영수는 원룸에 홀로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의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킨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되고 굴레가 되고 결국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애의 가게 앞에는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금증에 찬 눈빛, 은근한 비웃음, 차가운 한마디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소문은 멈추지 않고 가족과 일터,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들켜버린 순간에도 그 마음은 정말 끝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벽이 높아질수록 더 끌리게 되는 걸까요? 금지된 감정은 이상하게도 단절이 아니라 더 큰 불꽃으로 타오르곤 합니다. 순애와 영수 두 사람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면 이후 며칠 동안 영수는 분식집 근처를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 말고도 땀에 젖은 손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순애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을 놓치면 나는 정말 끝나는 게 아닐까? 순애 역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영수의 뒷모습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그날 골목길에서 느껴졌던 영수의 체온이 다시 피부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내린 비가 골목길을 적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 앞에 젖은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분명했습니다. 순애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영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선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은 계속 경고하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 미안했어. 내가 널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영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솔직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그 수건을 받아 빗물을 닦으려 했지만 순간 손끝이 순애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스침이 전류처럼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손끝이 닿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흘러들어옵니다. 순애와 영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눈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영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난 이제 거짓말 못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그리고 열망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빗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과 섞여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자 영수가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오래도록 떨리는 숨을 나눴습니다.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우산을 접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손을 놓았습니다. 창가를 스치는 그림자,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긴장감이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들킬까 두려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감정, 그 위험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한 달콤함. 시니어 시청자분들, 혹시 젊은 시절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눈빛은 정반대였습니다. 붙잡아 달라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순애 씨, 나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뭐가 있더라도. 그 한마디가 순애의 심장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마주 잡은 손길은 따뜻했지만 문 밖의 세상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골목길에는 무릉덩이만 남았습니다. 순애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영수가 남긴 수건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수건에 남아있는 체온이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앞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순애는 그 쪽지를 움켜쥐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세상이 두 사람의 선택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지된 사랑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손끝이 스칠 때일까요? 눈빛이 얽힐 때일까요? 아니면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와 입술이 닿는 그 순간일까요? 사랑은 멀리서 바라볼 땐 고요해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됩니다. 순애와 영수는 쪽지 사건 이후 며칠간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 크게 그리워졌습니다. 마치 보지 못할수록 심장은 더 요동치는 법처럼 말이죠.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서려던 순간 영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 잠깐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참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는 멀어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가슴은 이미 수십 마디를 외치고 있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세상이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순애는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난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수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의 떨림은 분명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쿵쿵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작은 수건이 구겨졌습니다. 그 순간 영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두근거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절정은 그 두근거림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드디어 영수의 손이 순애의 손등 위에 살짝 얹혀졌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찰나 전류 같은 떨림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도 바람도 세상의 시선도 사라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눌러온 외로움, 참아온 그리움, 감춰온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입술 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떨림을 느끼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키스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직접 닿는 순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짧은 접촉 속에서 한꺼번에 전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마 몇 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겐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길고도 깊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순간 오히려 더 강한 떨림이 몰려왔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어쩌죠?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말은 질문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가락으로 순애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이젠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듯한 기척.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금지된 사랑의 잔혹한 법칙입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칩니다. 밖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웃의 발자국일 수도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있으면 정말 큰일 나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길게 늘어졌습니다. 남겨진 순애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도 입술에 남아있는 온기와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운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키스가 남긴 건 달콤한 설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내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어둠 속 영수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아직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목격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피어난 소문은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번져버린 불길처럼 더 크게 타오를 뿐일까요? 순애와 영수의 작은 순간은 결국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이제는 온 동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분식집 앞에는 평소보다 이른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순애였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봤다니까. 그 목수 아저씨랑 밤에 그 집 앞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애는 손이 떨려 국자로 국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손님들은 흘깃거리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연민 섞인 눈빛을, 누군가는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귓가에 맴도는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시선은 때로는 가족의 꾸짖음보다 더 무겁습니다. 작은 동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문은 이미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영수 역시 현장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줌마랑 뭐 있다던데? 주말 부부라더니 결국 그럴 줄 알았지. 비웃음 섞인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눈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자 영수는 다시 순애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두드리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동네의 시선, 가족의 의심, 직장의 압박까지 모든 게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영수의 아내가 직접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와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순애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금지된 사랑의 잔인한 대가입니다. 숨길 수 있었던 건 이제 끝났습니다.
영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손님들을 밀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아내의 시선이 영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배신,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순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야말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이웃들의 입술이 모두 한꺼번에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지만 들킨 사랑은 무겁고 차갑습니다. 특히 그 사랑이 금지된 것이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순애와 영수는 각각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영수는 담배 연기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큰 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문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누군가 전날의 상황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것입니다. 이제는 동네가 아니라 세상이 두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가장 무겁게 다가올까요? 두 사람이 함께 웃을 때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시선 앞에 서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일까요? 금지된 사랑은 결국 가장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그 무게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순애의 분식집은 더 이상 따뜻한 국밥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으로 얼룩진 전쟁터였습니다. 손님은 끊임없이 몰려왔지만 그들 대부분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순애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예전처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국물은 자꾸만 넘쳐 흘렀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려 할 때마다 억지로 고개를 돌려 삼켰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었고 감독은 이제 내가 있으면 현장이 시끄럽다며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도 사람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영수는 다시 순애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영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순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잃을 게 많아질수록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 숨지 않겠어. 그 말은 고백이자 결심이었습니다. 동시에 파국을 부르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순애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은 멀리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하자 두 사람은 화들짝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몇 명의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 드러납니다. 숨기려 해도 막으려 해도 세상은 끝내 그것을 끄집어내고야 맙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퍼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주말 부부라더니 불륜? 분식집 아줌마 남의 남편과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고 돌을 던졌습니다. 순애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수 역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순애와 영수는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순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거야. 아마 끝없는 비난이 따라올 거야. 그래도 난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에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보다 서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지켜낼 것이냐, 버려낼 것이냐, 감당할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순애와 영수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라도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험난한 길을 예고하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애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결국 사랑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붙잡으려 해도 흩어지는 바람 같았습니다. 순애와 영수의 이야기는 결코 정답이 없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끝내 붙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상의 비난보다 더 큰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서로를 지켜준 마음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선은 날카롭지만 한번 나눈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료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는 순간 여러분께도 분명 좋은 기운이 찾아올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